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지만 저희의 어떤 역할은 어느 정도 다 하지 않았나. 저희가 어떤 엄마와 아이의 그런 육아의 어떤 형태를 좀 다른 문화를 저희가 가져가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조금은 일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저희의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들한테 되게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저희가 한 달에 한 권씩 해서 1년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12권의 책인데 엄마들이 이거 한 번에 보내주면 안 되냐. 애한테 맨날 같은 책 보니까 애가 싫어한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의 취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림책을 저희가 지원을 하지만 아이한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시고 그림책의 내용이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엄마와 아이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시라고. 처음부터 다 봤는데 책 하나하나를 다 고르고 그다음에 작가도 선정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작가도 만나보고 출판사도 만나보고 애들한테 갔을 때 애들 반응을 다 하나하나 아마 16년 동안 그렇게 하나하나 다 읽고 하나하나 다 뽑으시면서 했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 동원 유경재단이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자라는 자양분으로서 아주 큰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에 그 한글이 야오 시즌 2를 이제 EBS에서 다시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동원 유경재단하고 함께 해서 그거를 같이 도움을 많이 주셨고 또 이제 그 제작진과 함께 그 책꾸러기 행사 같은 것도 같이 하시고 이게 이제 방향이 서로 맞았기 때문에 그 EBS와 책꾸러기가 같이 협업을 많이 했습니다. 제작진이 그 책꾸러기 행사에 갔었는데 그때 야호라고 이제 그 호랑이 캐릭터인데 갔을 때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때 그 엄마들이 그 책꾸러기 엄마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림책 포장해가지고 보내고 그런 것도 좀 기억에 남습니다. 겨울에 이제 서울에 제가 처음 와가지고 동원 책꾸러기 사옥에 직접 가가지고 책 같은 거를 이제 포장하는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의 어떤 화려한 포장지 같은 게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런 포장지들로 포장하고 또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것도 꾸미고 과자 같은 것도 묻고 그렇게 하면서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그런 곳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 행사였던 것 같아요. 책을 출판하자고 가져오셨는데 저희도 읽어봤더니 그 우리 비룡소가 생각하는 애들에 대한 철학이랑 같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유행이 흔들리는 그런 책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게 잘 들어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을 키울 때 그러니까 멀리 봐야 되는 것과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인가 이런 게 너무 잘 갖춰져 있는 책이라 저희도 같이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작가 선생님이랑 그다음에 유경재단에서도 너무너무 꼼꼼히 보셔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남아요. 네. 이 책이 10년 전에 나왔던 책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좀 엄마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계속 읽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한테 있어요. 책꾸러기 사이트에 보면은 이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자랐어요라든지 책꾸러기를 통해서 이렇게 달라졌어요라든지 자랑의 글이라든지 감사의 편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저희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편함을 딱 열었을 때 그 보고서 이제 한글을 아는 상태였는데 자기 이름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제 우편물은 엄마나 아빠한테만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아했고 사실은 저희가 쌍둥이인데 한 명 이름으로 왔거든요. 제 두 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아이는 뭐야 내 거는 어디 있어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대신 이제 책을 고를 때는 둘이 같이 골랐어요. 그런데 그 책을 고르면서 그 이제 취향의 차이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었고, 또 책을 이제 여러 권 중에 고르다 보니까 이 책은 어떨까, 저 책은 어떨까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이제 어떤 이야기거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책이 단순히 읽어주는 그런 거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그러한 매개체라는 게 그런 인식을 갖게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엄마들이 보통 애를 낳아도 그렇고 어떤 단계별로 전집을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굉장히 단행본의 묘미를 엄마들한테 그 묘미와 재미를 느끼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책의 내용보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그거를 관찰하고 아이하고 눈 맞추고 상호작용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라는 그런 인식들, 이제 그림책 문화, 그림책을 읽는 문화, 그리고 책꾸러기의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독서회 활동하면서도 그렇고 그림책이나 그런 책들을 많이 보기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매주 읽어와서 관련된 활동들도 많이 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책과 관련해서 문학관을 간다던가, 그 책이 원작인 영화를 본다던가, 또 독서회 친구들이랑 캠프를 가가지고 책과 관련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하면서 지낸다던가 그런 일이 많았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금 기사를 쓰는 활동이나 글을 읽고 쓰고 그런 일들 자체에 대해서 좀 도움이 많이 됐지 않나 싶습니다.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책. 정말 이렇게 과묵한 아빠들 많잖아요. 근데 그 아빠들이 이거 내 어릴 때 일 같아 라고 하면서 어떤 감동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런 아빠들이 수다스럽게 막 아이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책, 저는 그런 책도 굉장히 좋은 그림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책을 주로 선정했고, 그림책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림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그림은 약간 명화를 보여주는, 아이들 수준의 명화를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그림이 굉장히 다양하고 좋은 그런 그림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해서 보내주는 그 연령대의 유아기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읽게 하는 것보다는 부모가 읽어주면서 아이는 그걸 그림을 눈으로 쫓으면서 상상을 하면서 자기의 감정과 부모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림책은 어떤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 그림책을 자신의 나라의 그 문화나 풍습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 위한 텍스트로 굉장히 많이 활용하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세계 시민으로 자라야 되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를 접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다양한 나라, 그 다양한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을 선정했고, 마찬가지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전래동화나 동양화의 그런 방식으로 그린 그런 그림책들, 이런 것도 항상 선정하는데 한두 권씩을 꼭 넣었습니다. 책꾸러기가 종료된다고 그럴 때 엄마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실제로 요청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꾸러기 홈페이지는 없어지지만 저희 재단의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책꾸러기의 홈페이지에 이제 라이팅은 되지 않지만 리드는 될 수 있게 그들의 이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정보적인 그런 요소들은 재단의 홈페이지에 옮기고 거기에 따라서 그 책꾸러기의 취지라든지 이사장님이 쓰신 어린이에게 책을 보내는 마음이라든지 거기에 사실 저희 책꾸러기의 취지가 가장 잘 녹아 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SNS에서 소통했던 것들도 링크가 돼 있고
어머니들이 가장 아쉬웠던 그 월별로 선정했던 그 도서 목록이라든지 이제 10년, 뭐 15년 할 때마다 저희가 베스트 100권을 저희가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록들은 예, 그대로 고스란히 예, 재단의 홈페이지로 예, 이관이 될 것입니다. 그 양육자와의 애착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된다. 왜냐하면 첫 번째 관계가 그 잘 애착으로 형성이 돼야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유아 단계에 있어서는 유아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와 또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유아 시기에 요즘 굉장히 이제 선행학습들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사실 그 애착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간이 맨 처음에 안정 욕구와 그 애정의 욕구가 있는데 애착이 형성되지 않으면 결국 그게 사상 누각과 같아서 그게 되는 것 같다가도 사춘기에 가서도 이렇게 많이 틀어지고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유아 교육 단계에서는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 애착의 형성은 시간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이라도 즐거운 경험을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워킹맘이 그러니까 일과 육아를 병행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나아진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제 특히 유아들은 어떨지 모르겠고 좀 큰 다음에는 카카오톡이 있기 때문에 뭐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사실은 이렇게 멀리 있지 않은 것처럼 뭐 영상 통화 뭐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잖아요. 파일도 보내고. 그래서 마음만 있고 그 작은 짜투리 시간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육아 이제 올바른 그런 유아 교육이라는 거는 부모가 정말 그 육아에 올인하기보다는 먼저 엄마가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하고 그러니까 화목한 가정의 틀을 제공하면서 그러니까 평범하게 그런 어떤 환경을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면 우리 아이는 잘 자랄 거야. 이런 그런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애들이 읽는 것보다 많이 엄마나 아빠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많이 읽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듣는 힘도 길러지고 또 뭐냐면 그 책을 읽어준다는 거는요 어떤 의미냐면은 보호자와 엄마 사이에 그 애착관계 형성에 너무 좋은 행위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 후회가 되는 게 우리 애들 한 6살, 7살까지는 책을 읽어줬는데 더 커서까지 좀 더 읽어줬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러니까 애들이 좀 더 컸을 때까지 애들이 읽어달라고 그럴 때까지 책을 좀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그림책을 읽고는 그거로 끝이 아니라 그림책을 읽고 거기 나오는 것 같고 그림을 그려본다던가 뭐 요리를 해본다던가 아니 연극을 해본다던가 그래서 좀 다양하게 그러니까 모든 독서 행위로 인하여서 통섭할 수 있는 그런 독후감을 그런 식으로 글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책뿐만 요새는 공부가 너무너무 강조가 되는데 앞으로 세계가 그렇게 공부가 강조가 될지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그다음에 저는 신나게 좀 뛰어놀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신나게 뛰어노는 애들이 흥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좀 엄마들이 책도 많이 읽히고 좀 많이 애들이 재밌게 좀 놀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림책이라는 거는 그림으로 인해서 어떤 창의력이라든지 미술적 감성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은 다 알고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어떤 부담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이 책 여기까지는 꼭 읽어야 돼 라든지 뭐 이걸 했으니까 어떤 독후 활동 뭐뭐를 해서 네가 이거를 100% 가져가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냥 되는 대로 이제 되어가는 대로 놀이처럼 즐거운 어떤 기억. 그리고 사실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때 침대 옆에서 읽어주잖아요. 잠들기 전에. 그래서 그 책이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야 된다는 것이 그 초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은 누가 뭐래도 유아기 때부터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이 책꾸러기에서 가졌던 그런 좋은 습관들, 아이와 함께 기른, 아이와 같이 성장했던 그런 경험들 놓지 마시고 이거를 계속 꾸준히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그림책에 대해서 좋은 추억을 가진 아이들은 책을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동원 책꾸러기는 겨자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겨자씨가 작지만 그 동원 책꾸러기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결실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원 책꾸러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우는 씨앗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어떤 지식을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감각을 이렇게 건드릴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쌓여가지고 아이들이 좋은 아이들을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1년에 한 번씩, 1년에 12권씩 준다는 거는 애들한테 좋은 씨앗을 심겨줘서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훌륭한 인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우는 씨앗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책꾸러기는 마중물이다. 왜냐면 책꾸러기가 이제 어린 친구들에게 매달마다 책을 보급해주는 보내주는 그런 일도 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활동 같은 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어린 친구들이 그 책을 읽고 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생각을 나누고 키우고 하는 것 이전에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책꾸러기의 마중물 같은 역할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마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 이제 거실에 가면은 오르골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아침에 틀어놓으면 굉장히 행복하면서 그때 추억이 떠오르거든요. 책꾸러기는 저한테 그런 어떤 추억의 오르골 같은 것 같아요. 책꾸러기라는 말만 들어도 뭔가 가슴이 뭉클하고 그들과 지냈던 그런 날들, 아이들이 그 성장한 모습으로 보여줬던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굉장히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한 음악을 들려주는 그런 추억의 오르골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